그래서 어떤 이 프로그램 흐름의 의미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은 우리 수업 동안에는 여러분이 연습 삼아가지고 이런 코드 읽고 이런 것을 유치해서 연습을 해보시는데 아마도 여러분이 실제로 나중에 경험을 하더라도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 중간중간에 이만큼의 코드가 여러분이 디버깅할 때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 코드 한 줄이 여기서 코드가 여러 줄로 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 정도의 매칭만 시킬 수 있으면 이제 인텔 CPU의 기계 코드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아키텍처 수업의 목표는 인텔 CPU 기계 코드를 읽는 게 목표가 아니라 CPU의 인스트럭션들은 이런 대부분의 구조로 되어 있다. 실제 구현되는 명령의 형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우리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습 문제를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려고 했는데 한 개 더 하고 뒤를 더 간단히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하네요. 실제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여기는 힌트로 이게 이제 주어졌는데 이걸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인자 하나를 갖고요. 밸류, 근데 여기 리턴 값 밸류가 있고 i라는 값을 쓰고 있고 for 루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게 이런 식으로 컴파일 되면은 for 루프의 내용은 어떻게 채워지느냐? 구조를 보면은 인자 하나 읽어오는 게 있고 어떻게 되고 있으면 아마 이건 뭔가 초기값 세팅하는 것으로 있겠죠. 그리고 라벨이 있고 여기 뒤에서 보면은 여기 점프하는 게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점프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루프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딱 이제 이런 건 이제 빠르게 진작할 수 있는데 펌프라는 명령어는 뭔가 족보를 비교하는구나. 이 값하고 32하고 비교해서 32, 이 값이 32와 같지 않으면 이렇게 점프하는구나. 32가 될 때까지 계속 점프를 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실 이게 없으면 좀 더 면밀히 분석했지만 이런 예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빠르게 어떤 것을 세팅할 수 있냐면 ECX하고 32하고 같지 않은 동안 이 루프가 되는 거구나 라고 빠르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초기값 세팅하는데 EAX, ECX 이렇게 들어가는데 EAX, ECX 들어가는데 EAX는 리턴 값 밸류는 리턴 값이기 때문에 EAX 여기는 밸류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이제 실제 여러분이 이런 코드가 없을 때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쭉 더 검증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코드는 아무래도 변수 값 세팅하는 거니까 i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i에다가 영어를 그러면 ECX가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i라고 표시할 수 있고 i가 0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맞아갑니다. 루프가 이렇게 됩니다. 루프가 들어가는데 루프 코드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EAX 로드 이펙티브 어드레스 이걸 합니다. 이걸 하면 이놈의 이 메모리에 주소를 나타내는 거고 이 주소 표현하는 방법에 의해서 베이스 인덱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는 스케일이 있으면 곱하는 이렇게 되니까 이거 두 개 더합니다. 그러면 EAX 두 개 더하는 거죠. 사실 이건 2 곱하기 EA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왜 이런 걸 안 하고 이걸 했느냐? 그냥 컴파일러를 선택한 거예요. 컴파일러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EAX는 value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죠. 이 값은 이렇게 쭉 일단 처음에 이렇게 실행이 될 테니까 value를 두 번 곱해서 EDX에 넣습니다. 지금 EDX는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EDX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아마 EDX는 임시 변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값을 임시로 넣어놓고 이 bx를 이 ax에다가 부분을 합니다. 이 bx는 뭐냐고 보니까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즉 x. 이 bx는 x겠어요. x를 이 ax에다가 씁니다. 여기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셈블리 코드를 많이 읽게 되면 콘도에 보면 여기 EAX하고 여기 우리는 지금 어쨌든 EAX를 여기 리턴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리절트나 value라는 변수로 쓰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도 그러면 x를 value에다 집어넣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게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서 EAX를 사용해버렸습니다.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는 또 다른 EAX는 또 다른 임시 변수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코드 이렇게 제한된 레지스터만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레지스터가 바로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쓰는 어떤 변수와 여기서 같은 거다라고 막 이렇게 집착되다 보면 잘 안 풀어질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여기 AND가 있습니다. 같이 해보죠. 그러면은 어쨌든 X가 여기 들어갔으니까 이번에는 EAX는 X를 가리킨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현재는 그러면 EAX하고 1하고 AND를 합니다. 즉 X하고 AND 1 이렇게 하고 이게 다시 EAX에 들어가죠. EAX에 그 다음에 EAX하고 EDX하고 OR을 합니다. EDX는 뭐였냐면 여기죠. 즉 사실 이걸 보면은 2 곱하기 2AX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EAX하고 여기 EAX는 다른 거죠. 지금 여기에 EAX, EDX를 만든 EAX하고 여기 있는 EAX는 다른 겁니다. 아까 value라고 이렇게 여기는 value 값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value 하고 OR EAX는 지금 어떤 값이냐면은 이렇게 왔죠. X하고 숫자 1 지금 여기 좀 복잡한 계산이 되는데 이 OR을 하다 보니까 이 값이 여기서 만들어진 값, 이 값은 여기서 만들어진 값 이렇게 이제 계산했죠. 그리고 어쨌든 그리고 OR을 한 게 다시 EAX에 들어가죠. 다시 EAX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게 EAX에 그리고 이 BX를 Shift로 합니다. 이 BX는 뭐였냐면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이 BX는 지금 계속 소스로만 썼지 아직 값이 안 변했죠. 그래서 이 값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X를 Shift Right, 1만큼 Shift Right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ECX가 다시 여기 없는 ECX 나왔어요. ECX는 여기서 여기 있고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ECX 플러스 1 add 플러스 1 ECX 값이 얼마인지 이걸 우리가 포르프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빠르게 우리 짐작할 수 있겠죠. 여기서 아마 마지막에 I 값을 하나 증가시켜 보고 I 값이 32와 같으냐 이걸 비교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이쪽 부분은 여기 들어가는 거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뭔가 이 바디를 형성하는 거구나 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건이 맞으면 다시 루프로 돌아와 가지고서 이 작업을 합니다. EAX. 근데 보시면 여기에 EAX 값이 여기서 계산했던 EAX가 다시 오게 되죠. 다시 말하면 원래 밸류에다가 여기 EAX하고 여기서 돌아온 EAX는 같은 EAX가 되니까 이 경우에 여기가 이놈이 밸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밸류에다가는 원래 있던 처음에 있던 앞에 있던 밸류 값을 2 곱하고 앞에 있던 밸류 값을 2 곱하고 여기에다가 x 값에 숫자 1을 AND 하는 것을 추론하는 이런 문장이 되고요. 하나 더 있는 게 EBX x를 1 쉬프트한 거. 여기 보면 원래 우리 쉬프트에는 쉬프트에서는 쉬프트 3 EDX, EBX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EBX를 3 쉬프트에 이렇게 쓰는데
이런 거 없이 이것만 오게 되면 하단 시프트라는 명령어거든요. 앞에 소개는 다 했지만 그리고 그 결과가 앞으로 그대로 저장합니다. 결과 그대로 저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한번 살펴본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쭉쭉 넘어갔지만 여러분도 한번 이런 식으로 레지스터가 어떤 변수를 가리키는지, 만약에 이 코드가 없다, 이쪽 힌트 코드가 없다라면 이것에 그러니까 EAX라는 레지스터 값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니면 여러분 이 템포러리 변수를 하나씩 템포 1 이렇게 써가면서 하든지 하면서 추적을 쭉 해보시면은 이것이 의미하는 코드의 액션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셈블리 코드 수준에서 이제 사실 이런 수업을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얻을 수 있는 실용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코드를 봤을 때 하이 레벨 코드가 아니라 어셈블리 코드를 봤을 때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그것을 디버깅할 수 있다. 어셈블리 코드는 디버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의 키포인트는 이런 거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이 레지스터 값 또는 예를 들면 여기 메모리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메모리 값 이런 것들이 어떤 데이터를 가리키는가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이 트래킹, 쫓아갈 수 있는 게 그 필요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어셈블리 코드가 아니라 내가 짜는 코드나 다른 사람이 짜는 이런 코드들을 읽을 때도 코드를 쭉 읽어가면서 이 변수, 이 자료 구조에 대해서 어떤 액션들이 가해지는가를 쭉 분석해가면서 이게 어떤 알고리즘을 나타내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비슷한 방법을 하는데 어셈블리 코드에서 훨씬 더 제한된 개수의 레지스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분석의 좀 복잡도가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만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할 수 있으면 이런 걸 다 이해하고 나서 여러분이 실제 코드에 적용했을 때 필요한 디버깅이나 코드 분석 기술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아마 과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코드는 밸류의 루프 코드는 좀 쉽게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쉽게 기억할 테니까 이렇게 된 코드를 이렇게 되고 루프는 n이 42가 아닐 때까지 하고 i가 플러스 이런 코드. 지금 뭐 그 포루프에 번역된 컴파일된 결과를 이해해보자 해가지고 뭔가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곱하기 and, o와 막 섞여 있는데 이게 나름 의미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지난 비트 오퍼레이션 했던 거 비슷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나름 의미가 있는 코드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한번 어떤 일을 하는 코드인지는 한번 해석해 보기 바랍니다. 교수님 하나 질문인데요. 그 점프할 때 .L2, L3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여기서 L로 시작하는 이 규칙이 그 함수 내부에서만 쓰이도록 약속된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외부로도 갈 수 있고 외부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L 뭐 지금까지 나온 거는 거의 두 자릿수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이름이 중복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른 함수에도 L2가 있고 이 함수에도 L2가 있고 하면은 안 돼요. 그 지금 요거는 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표현된 어셈블리 코드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셈블리 코드예요. 그래서 어셈블리 코드 소스 텍스트 파일이니까 .s 이런 어셈블리 코드가 있거든요. 그 코드 안에서는 이거는 유일한 라벨이에요. 이거는 디스어셈블을 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여러분이 아마 만약 이런 코딩을 했으면 여기다 의미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수 이름 짓듯이 라벨 이름을 줄 텐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라벨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데 L13은 같은 어셈블리 코드에서 다른 위치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한다면 이 함수가 여기 있고 이 어셈블리 코드 안에 다른 함수가 있죠. 다른 함수에서 점프문에다가 L13이라고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곳으로 점프해서 옵니다. CPU는.
그러면 함수 호출 규약이 좀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우리가 함수 호출 이제 함수 호출 보면서 여기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서 자 이렇게 그 대부분의 CPU 명령의 큰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해서 오늘 이제 하나 더 하려고 좀 우리가 하는 게 컨트롤 플러스 여기다가 플러스 있죠. 펑션 콜은 별도로 우리가 공부를 또 할 거예요. 펑션 콜을 왜 특별하게 다루느냐? 그걸 이제 아마 수빈이는 이미 그것의 이유는 알고 있을 거고, 이유는 질문이니까 이유는 알을 거고, 왜 함수 호출은 결국은 다 이거거든요. 점프거든요. 코드 실행 흐름이 CPU가 이렇게 실행을 풀어보다가 다른 데로 점프하는 건데, 함수 호출은 좀 다르게 취급을 합니다. 점프를 하지 않고. 그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는 함수 호출 규약에 위배된다고 했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게 뭘까요? 뭐가 위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안 된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냥 뭐 4개 변수 넘기고 리턴하고 이런 거가 잘 돼야 되는데, 그리고 스택이랑 그런 거 관리가 그냥 저런 식으로 점프해버리면은 관리하기 어려워서. 맞습니다. 여러분 C에서 보트 혹시 이제 경험을 봤다면 보트를 쓸 때 보트를 다른 함수에 있는 라벨로 할 수가 있나요? 안 써봐서. 안 써봐서 그렇게 컴파일하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그때도 만약에 어쨌든 보트 라벨을 쓴다면 라벨은 그 소스 파일 내에서 유니크해야 돼요. 이 함수에 있는 거나 다른 함수에 있는 거나. 그래서 마치 이 함수 내에서 보트라고 해가지고 다른 함수에 사용된 어떤 위치로 점프해도 될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하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점프 명령어를 다른 위치의 라벨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CPU는 그게 에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컴파일러는 그걸 알고 에러를 해요. 이게 함수 어떤 콜링 컨벤션에서 위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데 CPU는 모릅니다. CPU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어셈블리 코드를 작성하면서 그렇게 코드를 써버리면 CPU는 동작하는데 프로그램이 깨져요. 그것의 근본적인 건 수빈이가 답했던 이게 함수가 이게 호출되고 할 때는 4개 변수, 리턴값, 리턴 어드레스 이런 것들이 스택에 의해서 유지가 돼요. 그게 뭐냐면은 컨텍스트예요. 이 프로그램 흐름에 함수를 프로그램이 쭉 흘러갈 때 그래서 함수 콜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콜을 하면은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데 어느 쪽으로 옮겨가는데 같은 함수 내부라면은 이 컨텍스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로컬 변수들 이런 것들이 같은데 그러니까 위치만 옮겨간 거예요. 앞에서 몇 가지 예를 봤던 것처럼 지금 이런 예를 봤던 것처럼. 그런데 다른 함수로 옮겨간다 라고 하게 되면 로컬 변수나 그 함수의 이 함수의 어떤 매개 변수 이 함수가 리턴될 위치 이런 것들의 컨텍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점프를 해버리면 그런 컨텍스트 없이 가버려요. 그런 컨텍스트를 유지하는 수단이 뭐냐면 스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CPU는 스택의 개념을 모르고 있지만 CPU를 활용하는 컴파일러가 스택을 잘 구축해 놓고 그 다음에 점프를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함수들의 콜링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함수 내에서는. 그래서 이런 함수의 호출은 결국 실행은 점프예요. 실행은 점프인데 이 콜 전후로 해가지고서 스택에 대한 어떤 그 컨텍스트 세이빙과 컨텍스트 복구가 저장해 놓고 복구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 할 때 이미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설명을 해버렸다고 했는데 이거 보면은 우리가 이 셋업 부분, 피니시 부분을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하면서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CPU의 코드의 흐름은 이게 특별히 함수다, 함수에 점프한다 이거 모릅니다. 단지 이거 사실 이게 라벨이에요. 얘처럼 얘는 그냥 라벨입니다. 똑같은 라벨이에요. 똑같은 라벨이니까 어디선가 점프해서 여기로 하게 되면 여기로 그냥 점프가 돼요. 점프 가는데 그냥 점프를 해버리면은 그 함수 콜링 컨벤션에서 이런 인자나 리턴 값이나 로컬 변수나 이렇게 다 망가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로 점프를 할 때는 스택을 맞춰주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콜이 표시가 안 됐지만 함수 내에서 놓고 이제 콜 할 때, 이 함수 콜 할 때도 그냥 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업에 맞추는 이 그림은 앞에서 봤죠. 스택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리턴 어드레스, 그 다음에 인자, 아규먼트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이렇게 해놓고 콜이 되면은 여기서 이 BP를 푸시하고 뭐 이런 것들 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놓고 점프를 해야지 함수 실행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쪽 부분에서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첫 질문대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CPU 명령에서 그런 제약이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냥 해버리면 돼요. 이거 유닉하고 어디선가 내가 점프만 써가지고 저쪽에 있는 L100 이런 걸로 점프해도 됩니다. CPU는 동작을 하는 거죠. 프로그램 실행은 꼬이겠죠. 프로그램 계속 실행되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어셈블리 언어 상에서는 저 점프에 뒤에 다른 함수 이름이라든지 해서도 갈 수 있는데 그게 실제로 어셈블러가 그렇게 컴파일을 거의 안 하는 거죠. 컴파일러가. 그 컴파일러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어셈블리 코드, 만약 어셈블리 프로그램 한다고 따로 되면 집어넣을 때 어셈블리 프로그램 하게 되면 아마 어셈블리 프로그램에서도 그것들을 검사하는 어셈블러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라벨이 이런 식으로 어차피 프로그램 해야 되거든요. 어셈블리 프로그램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라벨이 로컬 함수 있냐 없냐 이걸 구별하는데 그걸 구별하면 오히려 또 어셈블리 프로그램에 제약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구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라벨인지 점프를 할 수 있어요. 컴파일러는 절대 저런 거 안 그렇죠. 만들고요. 네, 컴파일러는 위에서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여기서 혹시 리눅스, 유닉스 프로그램을 우리 혹시 이런 함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롱 점프라는 함수.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고트였잖아요. 고트는 함수 내에서 하이레벨에서 고트 이렇게 되는데 하이레벨 랭귀지에서도 함수 콜이 아니라 점프를 해가는데 다른 함수에 있는 라벨로 점프해갈 수가 있어요. 시스템 프로그램에서 아마 윈도우즈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제 API가 있을 거예요. 리눅스, 유닉스에서는 이런 걸로 하고 이제 이걸 별도로 그냥 고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컨텍스트를 유지해요. 함수 호출하고 다른 거는 함수 호출하게 되면 무조건 처음부터 이렇게 하죠. 이런 식의 점프를 하게 되면 그 함수 중간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택의 상태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이제 대충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함수에서 다른 함수가 가려면 스택의 모양이 뭔가 좀 그 함수에 맞게 바뀌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걸 맞춰주기 위한 작업하는 점프가 있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혹시나 여러분이 리눅스나 서버 쪽에서 이제 시스템 쪽 프로그램 하다 보면 볼 수도 있는 함수. 그래서 미리 요 얘기를 미리 이제 좀 꺼내가지고 또 이제 길어지고 있는데 점프라는 게 CPU 입장에서는 코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지만 결국 그 코드가 뭐냐? 우리가 하이레벨에서 만들던 프로그램의 흐름입니다. 프로그램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의 흐름의 컨텍스트는 유지하면서 점프가 돼야지 이제 프로그램을 조화롭게 되는 거예요. CPU 자체는 아무렇게나 점프를 할 수는 있지만 점프에다 여기 주소만 적으면 돼요. 주소만 적으면 어디나 점프를 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컨텍스트를 그래도 유지하면서 하기 위해서는 좀 별도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한 토픽 남았으니까 그냥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함수 콜은 다음 주에 가지고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쪽 부분입니다. 지금 막 낙서를 덮어 써가지고 이제 안 보일 텐데 여기 컨디션 코드를 이용하는 이 조건부 점프의 활용 예로서 if문, 루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if문과 이제 유사한 형태의 스위치문이 있습니다. 스위치문을 컴파일러가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 자체만 놓고 보면 꽤 재밌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큰 맥락으로 봐서는 좀 아주 디테일한 사례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일단 수업에서 가볍게 보시고 복기를 할 때, 복습을 할 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스위치문은
다른 프로그램 랭귀지에서는 뭐 이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스위치문은 똑같이 if문이죠. if문인데 우리가 if, else, if, 또 else, if 이렇게 쭉 써놓은 이렇게 만들어진 if문이 곧 스위치문이죠. 스위치문. 그래서 스위치문을 어떻게 컴파일할 건가, 기계어를 어떻게 컴파일할 건가 이걸 여러분이 안 배웠다 할지라도 if문의 이제 해석 방법을 알았으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거 조건 검사하고 여기서 다시 이 조건 검사해가지고 점프하고 고투 점프 하게 되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기계어 코드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점프가 많아지면 맨 아래쪽에 있는 이런 코드는 점프문을 점프문을 뭐 3개, 7개, n개만큼 해야지만 이쪽 코드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 복잡도가 그 케이스가 많아지면은 케이스에 비례해가지고 5의 n이라는 복잡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실행해야 될 코드는 딱 그 코드 하나인데 비교문을 n만큼 점프로 n만큼 해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게 스위치문이에요. 그런데 이건 역시 스위치문을 점프 테이블하고 한다 이것에 단순히 그치지 말고 이런 구조의 어떤 자료 구조 문제 해결 솔루션을 점프 테이블한 자료 구조를 이용해가지고 컴퓨터에서는 해결할 수 있구나. 비록 그 해결의 주체가 여기는 CPU 명령어이지만 여러분이 다른 문제를 풀 때에도 이런 접근 방법, 테이블이라는 것의 어떤 특성, 테이블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여기서 살펴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조건부 실행이니까 어디에선가 조건을 검사하고 점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코드가 이렇게 A라는 코드, B라는 코드, C라는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전체 블락에서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이것들 중에 하나만 실행이 되고 C면 C, A면 A 하나만 실행되고 그 다음에 이게 실행되어야 되니까 조건에 해당하는 얘가 이만큼 코드가 여기로 점프하는 거 혹은 얘가 실행이 끝나면 또 이 끝으로 점프하는 이런 데 점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이렇게 비교하고 다시 else 비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테이블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어떤 위치에 있는 코드 블락이라 할지라도 한 번의 조건으로서 실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점프 테이블 구형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스위치문이 있을 때 원래는 if x는 value 0이면 이거, else if x는 value 1이면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if문이 구성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점프 테이블이라는 자료 구조를 새로 만듭니다. 사용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러가 만듭니다. 컴파일러 만들어 놓고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코드를 컴파일해가지고 코드를 하나씩 만들어요. 만약에 이게 2개만 있다. 그러면 아까 if 저기처럼 여기서 조건 검사 해가지고서 else에 해당하는 거는 점프 여기.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거. 그 다음에 얘가 끝난 다음에 점프 있죠. 하게 되면 이거 혹은 이게 실행되는 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각각의 대를 다 조건 검사를 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고 얘의 시작 위치, 얘의 시작 위치를 테이블로 만듭니다. 테이블로 만들어 놓고 실제 점프는 이거 하면서 하는 거예요. 요걸 인덱스로 해가지고 이 테이블의 인덱스를 요걸로 인덱스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코드는 이거, 두 번째 코드는 이것처럼. 이게 테이블, 즉 어레이의 인덱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조건이 하나 없고 전제적으로 이 케이스의 밸류들이 어레이의 인덱스로 쓸 수 있는 값일 경우에 그래서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모든 스위치는 이렇게 바뀌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스위치 이렇게 썼어요. X 해가지고 근데 케이스 0, 케이스 1, 케이스 2 이런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코드 여기다 컴파일해 놓고 이 코드 여기다 컴파일해 놓고 이 코드 여기다 컴파일해 놓고 그런 다음에 점프를 하는데 한 번만 비교하는 거예요. 한 번. 얘를 한 번만 비교를 해가지고서 x를 한 번만 비교를 해가지고서 x 값에 따라 가지고서 사실 비교도 안 해도 돼요. x 값에 따라 가지고서 x가 0인 경우에는 이 주소, 1인 경우에 이 주소 이렇게 하니까 이놈의 각각의 주소를 어레이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점프하는데 간접으로 점프를 해요.
간접으로 하는데 메모리 주소를 어레이 x 이렇게 하는 거죠. x 0일 때는 어레이에 여기. 근데 간접. 그러니까 여기로 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값이 가리키는 거죠. 1이면 이 값이 가리키는 거죠. 2면 이 값이 가리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어떤 문제의 복잡도가 어떤 조건 점프의 복잡도가 이렇게 많이 엮여져 있을 때 케이스의 밸류 값들이 특이하게 설명 앞에서 이제 점프했지만 다시 읽어보면 케이스의 밸류 값들, 라벨 값들이 어레이의 인덱스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0, 1, 2, 3, 4 이런 유사한 패턴을 가질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100, 101, 102, 103, 104 10, 11 이렇게 돼도 우리가 여기서 어레이 인덱스를 만약 100부터 시작한다면 x-100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인덱스로 활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소를 읽어와가지고 그 주소로 간접 점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게 스위치문의 한 가지 구현 방법인 거죠. 그런데 금방 이제 설명했다시피 여기가 만약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인티저도 아니고 여기가 무슨 뭐 문자일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캐릭터일 수도 있고 플로팅 포인트 값일 수도 있고 이럴 때는 못 쓰고 또 이런 인덱스도 여기 0, 여기 100, 150, 여기에 3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도 인덱스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0 값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같지만 실제로 내가 이렇게 쓰려면은 이 값 자체를 가지고 인덱스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300개 이게 있어야 됩니다. 300개의 엔트리가 있고 0인 경우에는 이 값 넣어놓고 150인 경우에 이 값 넣어놓고 300인 경우에 이 값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 공간 낭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적합하지 않는 대응. 아무튼 스위치문을 기계어로 컴파일하려면 기계어 자체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제 하이 레벨 C가 C일지라도 하이 레벨 랭귀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컨스트럭트는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고 제어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은 다 고투, 점프문으로 해석이 되는데 스위치문이 복잡해지게 되는 문제가 있고 스위치문이 특별히 이렇게 밸류들의 구성이 어레이의 인덱스로 쓸 수 있는 밸류 구성이 가면은 이걸 if 점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각각 코드 블락의 주소를 메모리에 담아두고 간접 점프하는 걸로 사용하게 되면은 점프 하나로서 코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스위치문이 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케이스가 100, 102, 103, 104 이렇게 있습니다. 0, 1, 2, 3은 아니지만 100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되면 0, 2, 3, 4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1이 빠져있긴 하지만 1 하나 빠진 것 정도는 좀 이거 무시하게 되면 0,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어떤 어레이의 인덱스로 케이스의 라벨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else if, else if 이런 식으로 컴파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처럼 코드 블락들이 코드 블락들을 만들어 놓고 한 번에 점프하는 이렇게서 한 번에 점프하는 이런 걸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점프 주소는 데이터 연계 테이블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테이블은 컴파일할 때 결정되는 겁니다. 컴파일할 때 이 코드의 주소, 이 코드의 주소가 다 결정되니까 이건 내가 만든 데이터가 아니라 컴파일러가 이런 글로벌 변수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주소를 코드 블락의 주소를 담아놓고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뒤에는 이것들을 하나를 좀씩 더 분해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코드의 예이고 어셈블리 코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연속해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텍스트이고 우리가 실제 프로세스 실행되는 프로세스도 메모리 구성이 텍스트 영역이 따로 있고 데이터 영역이 따로 있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컴파일된 프로그램도
바이너리 파일인 프로그램도 사실은 프로그램 코드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초기화된 데이터들 이런 것들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의 구성, 프로그램 코드의 구성을 보면 텍스트 부분, 데이터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여기서 이 부분은 글로벌 데이터에 해당합니다. 코드의 데이터 부분에 이 텍스트 스위치문을 이루는 이 코드들의 주소들이 어레이 데이터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위치문을 이제 만드는 점프만 보고 이제 실제 컴파일한 결과를 이제 쭉 훑어보면은 이런 스위치문 구조가 있을 때 컴파일하게 되면은 각 스위치문 케이스에 해당하는 코드들을 컴파일해 놓고 그것들이 어떤 주소에 있는지를 이런 데이터 섹션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어셈블리 코드니까 LCOB라는 것이 이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어셈블리 코드를 안 읽어봐서 여러분이 낯설 텐데 여기 .long이라는 것은 데이터 타입을 의미합니다. long 타입, 즉 4바이트, 32비트 타입의 L3라는 병. 이게 그러니까 어셈블리 소스니까 조금 좀 뭔가 좀 기계어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L3라는 라벨 변수 값을 의미하는 거고 L3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L3는 여기 라벨 같은 즉 이 코드가 들어있는 메모리 주소 값이 여기 이렇게 4바이트로 들어가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저런 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스위치문은 이렇게 구현된다는 거죠. LCF, S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어레이가 되어서 이 조건 가지고 그냥 가는 거죠.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보시면 스위치문에 이런 인자를 받아서 n 값을 가지고서 n 값을 따라 가지고서 스위치문에 하나 케이스를 실행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n이 두 번째니까 10이 떨어진 EAX가 n을 읽어오는 거고 n에서 EAX, n에서 100을 뺍니다. 즉 이 스위치문이 100부터 100, 102, 10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레이 인덱스로 쓰기 위해서 0, 1, 2, 3, 4 인덱스로 쓰기 위해서 100을 빼봅니다. 100을 빼고 6하고 비교를 합니다. 6하고 비교를 해서 어버브, 즉 EAX가 6보다 크면 즉 7, 8, 9 이상이면 L2로 점프합니다. L2는 여기 보시면은 이 맨 L2 틀린 L2로 점프를 하는데 L2로 점프하게 됐는데 순서가 좀 헷갈려서요. 여기로 이렇게 점프하게 되는데 이게 크면 같은 소스예요. 크면 여기로 점프해서 여기가 사실 디폴트 스위치문에 보면은 여기 디폴트에 해당하는 코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언뜻 보면 순서가 이 코드가 먼저 그 다음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 코드들이 만들어진 순서는 꼭 그거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6보다 크면 아까 케이스에 있었던 100, 102, 103 여기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스위치문에서 디폴트로 가는 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디폴트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100, 101, 102, 103, 104 이것들에 대해서는 각각을 이 펌프하고 또 점프하고 펌프하고 점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점프문 하나로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프문의 구현은 무조건 점프를 하고 조건을 안 따지고 무조건 점프를 하는데 점프하는 주소를 어디서 얻어오냐면 그 주소들이 저장되어 있는 점프 테이블에서 얻어옵니다. 이게 메모리를 가리키고 관절 점프죠. 그래서 메모리를 가리키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베이스, 인덱스,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베이스는 없고 인덱스가 EAX고 4입니다. EAX가 뭐냐면 바로 n을 가리키는 값인데 n에서 100을 뺀, 즉 0, 1, 2, 3 이런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 0이면 이 주소, 1이면 이거 더하기 4, 2면 이거 더하기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L7이 옵셋, 디스플레이스먼트 들어갔는데 L7이 바로 이 주소를 가리키죠. 이걸 보면은 메모리를 가리키는 저 파라미터가 좀 특이하게 쓰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원래 메모리를 나타낼 때는 베이스, 인덱스, 스케일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 해가지고 이게 메모리에서 기준점, 그 다음에 인덱스가 어레이의 몇 번째인가 이렇게 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여기서 조금 옮기는 뭐 이런 두 번째 바이트, 세 번째 바이트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자체가 메모리의 어떤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L7이라고 해가지고서 여기 기준점이 되고, 베이스는 아예 없고, 베이스 레이스는 아예 없고, EAX가 인덱스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EAX가 0이라면 여기를 가리키는 거고, EAX가 1이라면 L7 플러스 4 플러스 8 플러스 12 이런 식으로 가리키게 되는 주소가 됩니다. 즉, 왜 주소 표현 방법에서 각각의 역할이 있긴 하지만 산수 계산만 맞다라면 어떤 식으로 구성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요놈을 전체 메모리 공간에서의 시작점, 기준점으로 주고 베이스는 없이 인덱스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점프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EAX가 만 0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케이스의 100에 해당되는 것일 겁니다. 즉 원래 n 값이 100이었다면 100을 뺀 걸 가지고서 작업을 하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L3 주소로 간접 점프를 합니다. L3 주소는 여기죠. 그러니까 이게 간접이 아니라면 여기로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코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텐데, 간접이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값을 가져오는 거죠.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 이 값이 들어있습니다. L3라는 값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L3라는 것이 예를 들자면 L3 여기를 가리키고 있죠. 즉, 이 코드의 위치가 L3 주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L3 값이 이 코드의 위치, 주소가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EAX가 값이 여기서 0이라면 EAX 값이 0이라면은 이 무조건 점프에 의해서 간접 점프로 가는데 L7부터 시작하는 위치에서의 첫 번째 이 L3 값으로 점프를 해간다는 거죠. 즉, 이렇게 실행되어 오다가 여기서 점프를 하게 되면은 저 간접 점프 테이블에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점프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죠. 만약에 EAX가 1이라면 L2 여기로 점프해 가는 것이고, 2라면은 L4 여기로 점프해 가는 이런 식의 이제 제어의 흐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스위치문에서는 그 케이스 하나만 실행되니까 각각의 코드 블록 다음에는 점프 이런 게 들어있죠. 그래서 점프 L8, L9, L8 이렇게 했습니다. L8, L9는 여기 이렇게 오는 거죠. 이 케이스문의 끝으로 이거 하나 실행하고 케이스문의 끝으로 이거 하나 실행하고 케이스문의 끝으로 이렇게 실행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좀 듣다 보니까 길어지긴 했지만, 이런 스위치문을 LCF 이런 식으로 만들지를 않고 코드를 만들고 코드의 주소를 점프 테이블이라는 것을 딱 모아두게 되고, 그 테이블 여기 케이스의 밸류값, 라벨 값으로 인덱싱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번호들이 이렇게 좀 연속된 인티저 값을 가지고 있다면 살짝 계산을 해가지고서 테이블에 0 이 테이블의 인덱스 값으로 0, 1, 2, 3, 4 값으로서 점프 주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아마 뒤에 있는 부분들은 실제 이런 케이스문에서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L3 라벨에 가리키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L3는 케이스 100일 때이고, 예를 들자면 리절트에 곱하기 13하고 브레이크 끝난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곱하기 13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컴파일 되고, 브레이크 되니까 이 스위치문의 끝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컴파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건 한번 여러분이 쫓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케이스의 특성상 브레이크가 없는 것이 있죠. 브레이크가 없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는 것인가? 이거 이제 코드 흐름이 얘 실행하고 마치 이 블락코드가 그대로 실행되는 것처럼 점프 없이 동작하게 되는 그런 코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이 코드, 여기 있는 코드는 우리 교재에 있는 얘를 교재에서는 이렇게 컴파일 됐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쓰는 기계에서 그냥 컴파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간단한 코드로 이렇게 나와요. 몇 줄 안 되는 코드. 이것은 컴파일러가 다르고 컴파일러의 최적화 옵션이 달라질 경우에 다른 코드를 만들어지긴 합니다. 훨씬 더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건데 이 코드는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죠.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그 케이스에서 다시 끝으로 점프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리턴 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간단하게 코드를 만든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구조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컴파일 스위칭을